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자, 여섯 번째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가 지금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경계 침체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냐? 명동과 종로에 빈상가가 넘쳐나고 있고 몸값을 낮춰서 임대 문의를 해도 전무한 상황이고요. 또 상반기 공실률 최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매매 시장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뭐 일단 기사는 월세 400만 원 내려도 세입자는 빵이다 라는 내용으로 기사는 나와 있는데요. 이 기사 보고 내가 놀랬다니까요. 왜요? 72제곱미터 명동의 상가인데 네. 임대료가 2,900이야. 400을 내려서 네. 2,500에 무권리에 내놨는데 와 72제곱미터면 22평 정도 되거든요. 전용 면적이. 네. 그러니까 22평 가게에서 월세를 한 달에 2,900, 하루에 100만 원씩 월세인 거야. 그러니까 얼마를 팔아야 되는 거야? 100만 원을 임대료로 깔고 수익을 내야 되니까 하루에 그럼 매출이 얼마여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까지도 될 만큼 이 상가가 가치가 있었다. 이제 그런 건데 지금 이제 장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코로나19 그렇죠. 영향도 있지만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 임대료를 이제 못 내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에.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주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고 하는 것에 되게 가장 익숙한.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 물건을 소비해 보신 분들이 다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겠죠. 우리 부모님 세대들 같은 경우는 물건을 그냥 가서 사오는 거지, 슈퍼 가서 사오고 어디 가서 사오고 시장 가서 사오고 이런 거에 익숙한 세대셨잖아요. 근데 요즘 세대 또는 이제 밑에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물건 구매하는 게 되게 익숙한 세대잖아요. 과거에 비해서 결제라든가 이런 게 엄청나게 편해져가지고 사실 클릭 몇 번만 하면 물건이 그냥 딱 집으로 오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배송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새벽에도. 네, 그렇죠. 네. 지금 단순히 뭐 이 상가 힘들다 이런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노부모님들이 걱정되는 자녀들이 지방에서 또는 해외에서 부모님들이 물건 필요한 거를 못 사시니까 대신 구매를 해드린대요. 그러니까 부모님 댁으로 가게끔 이렇게 그럼 받아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한번 이게 실제 저도 이제 써보면 알지만 한번 결제라든가 카드라든가 이런 거 물려 설정해 놓으면 그 다음에 보고 검색해보고 하기만 몇 번만 누르면 오게끔 되잖아요. 맞아요. 비밀번호 6자리만 누르면 와. 그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 지금 물건 사러 시장 나가거나 이런 것들 되게 어려우셨던 이제 이런 어르신 세대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온라인 구매 경험이 쌓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회에. 처음에는 자녀들이 보내준 걸 받다가 그 다음에는 어머님 이걸 이렇게 사세요라고 해서 써보면 그 다음엔 그 방식으로 해서 구매를 하다 보면 앞으로는 편하니까 구매를 하겠죠. 비싸지도 않고. 일단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유통의 급격한 변화를 더 촉발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오프라인 상가들, 전통적인 명동 상가나 종로 상가는 대표적인 그런 상가지만, 그러니까 지금 종로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먹자 이런 쪽이 좀 많고, 명동은 판매점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이 상가의 제일 위로 올라가면 그 임대료 감당하려면 먹는 장사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안에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판매업종밖에 못 살아남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시장들이 판매업종 상가들이 운영된 이런 시장들이 많이 좀 무너져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뭐 명동에 가장 많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화장품 가게였는데 화장품도 지금 중국 문제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에 있어서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고 싶은 게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 내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임대료를 내리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는 사실
뭐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작동하는 거예요. 음, 임대료 많이 받고 싶지. 근데 그렇지. 임차인이 그 돈 주고 안 들어오겠다. 인정하고 모셔와야 되는 상황이면 음. 내려가겠다. 그래서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여기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넣어놨어요. 배민 입점 문의 건수가 1,054건이래요. 거기에 따라서 전월 동기간보다 27.1%, 한 달 만에 27.1%가 늘었다는 얘기죠. 안 그래도 배달업종에 관련된 부분들이 음식점 나가서 밥 먹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배달시켜서 먹는다라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산업구조의 변화가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에서 온라인 매장 산업 중심으로 동시에 배달 위주의 문화로 이렇게 해서 산업구조의 큰 폭의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이걸 또 홈코노비라고 한대요. 홈코노비. 네. 자, 홈코노미. 네, 홈코노미. 집에서 주로 소비하는 이코노미, 홈 이코노미, 홈코노미네요. 네, 네, 그렇대요. 이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이렇게 한번 산업의 구조가 변화가 되면 다시 돌아가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부동산의 상업용 부동산의 가치의 변화, 재편이 급격하게 이루어질 거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많은 부분에 대해 영향을 끼치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판매 업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기업들에서 되게 놀라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고 있는데 맞아. 회사가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게 되게 놀라워들 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직원들 고용 구조도 바뀔 거거든요. 재택으로 돌릴 수 있는 거 돌리고, 그러니까 출퇴근을 매일 사무실에서 모여서 하던 거를 뜨문뜨문 모여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오피스 공간도 과거처럼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오피스 시장, 부동산 시장도 또 재편이 되는 거야. 그리고 고용의 구조도 많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끌어안고 직접 고용으로 끌어안고 있을 부분들을 많이 분산할 수 있거든요. 또 아웃소싱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고용이 되게 약해지겠죠. 느슨하게 꼭 들고 있어야 될, 꼭 안고 있어야 될 고용만 기업이 갖고 간다고 하면 고용이 줄겠지. 그렇죠. 그러면 일자리가,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회 구조 전반에 많은 변화를 야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양극화가 심해질 것 같아요. 부동산도 양극화가 되게 심해질 거고, 지금 아까 좀 전에 오프라인 상가의 변화는 뭐냐면 되는 상가는 어차피 꼭 필요한 상가들은 있겠지만 상당수의 많은 판매 업종 중심으로 운영되는 상가들은 그 가치를 잃을 거란 말이에요. 떨어져야,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주니까 가치가 떨어지고 가격이 떨어질 거고, 오피스도 마찬가지로 공급이 이렇게 재택이 가능해지고 분산할 수 있게 되면 오피스의 가치도 예전만큼 떨어지겠죠. 비싸게 주고 살 필요가 없겠죠. 그거에 따라서 양극화가 생길 거고, 직업도 마찬가지죠. 고용이 줄면 이게 많은 부분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아웃소싱할 수 있다고 하면 프리랜서라든가 또는 그런 외부 아웃소싱 업체들에다가 이제 나눠가지고 업무들을 진행할 텐데, 그렇게 되면 일 잘하는 업체들은 또 많이 먹을 거고 못하는 데들은 못할 거고, 그 과정에서 또 소득의 양극화. 그래서 사회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양극화로 가면서 진짜 좀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힘든 시기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 그래서 안 그래도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주장했었던 바가 하나 있었는데, 사회적인 변수가 크게 빵 생기면 이 변수에 의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를 수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위기라고 느끼는 거는 이번 사태가 그냥 단순하게 상업용 부동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시장이 꺾이는데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외부의 변수가 과연 코로나겠느냐라는 부분에 촉각을 세우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눈물 흘리는 분들 많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오프라인 중심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굉장히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다라는 것도 많은 분들이 다 동의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자, 소장님은 그래도 큰 타격 없죠? 온라인 중심이시잖아요. 저는 온라인 중심이기도 하고, 사실 오프라인
매력을 그렇게 많이 못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음. 부동산 투자에도 그렇게 부동산으로 많이 먹긴 했지만 그렇게 부동산 투자가 엄청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좋긴 좋은데 그렇게 공격적인 포지션에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포지션은 아니죠. 아직까지는. 앞으로 또 모르지. 앞으로.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이 매력적이지 않은 시절이란 거지. 또 부동산이 엄청나게 매력적인 시절이 올 수 있겠죠. 그때 이제 현금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고. 그럼 또 그때 이제 매칭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저는 앞으로 성을 쌓는다면 어느 쪽에 성을 쌓느냐. 온라인 쪽에 성을 쌓는 게 되게 기회를 많이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상대적으로. 예. 저의 강점이 또 더 온라인에 있는 것 같고요. 예. 열심히 하려고요. 네. 자, 오프라인 중심이 아니라 온라인 중심 안에서 수장님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고, 네, 저한테도 이번이 위기가 아니라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도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